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요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3로 PCA, 주성분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PCA에 대한 간략한 이론을 리뷰를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좀 장표를 몇 장 만들어 봤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한 주성분은 변수의 특정한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형결합은 기하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원래 좌표축들을 회전시켜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축의 선택으로 이러한 새로운 좌표축은 변수들의 변동이 가장 큰 방향과 일치되므로 복잡한 상관구조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PCA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변수가 많을 경우에 그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모델을 만든다든가 회귀 분석을 한다든가 해석하는 게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그 변수를 줄이는 게, 그러니까 메인 팩터들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어떤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2000 공간상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를 하고 있다고 치면 이 데이터 덩어리를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PC1 방향의 분산이 가장 제일 커지는 이런 벡터를 정의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것을 정의함으로써 이 전체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C1, 성분 1, 성분 2로 많은 변수들을 줄여서 축소하는 것을 이제 PCA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선형회귀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껏 PCA를 전혀 고려치 않고 나는 그냥 회귀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건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특히 결정계수 R2 값만 가지고 보통 이제 다루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고차원일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첫 번째 다중공선성이 있고요. 두 번째 과적한 문제, 세 번째 차원의 저주가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은 변수가 많을 경우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회귀 기반 모델의 결과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서 개선을 하고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공선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 당연히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추려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수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관측치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 PCA가 나옵니다. PCA를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일 때 두 번째 과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당 데이터에만 잘 맞고 다른 데이터는 안 맞는 문제가 이제 과적한 문제죠. 그래서 일반성이 결여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오버피팅이죠, 이게. 이 데이터 분포를 설명을 해도 너무 자세하게 잘 한 거죠. 그러나 조금만 다른 데이터를 줬을 때는 이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오버피팅이 되는 것이고, 가운데 게 이제 이 데이터 패턴을 그래도 제일 잘 나타내는 그런 선형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거의 이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어떤 패턴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언더피팅이 되겠고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적합한 경우일 것이고요. 차원의 저주는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준화해서 변환할 때 대부분 0값으로 구성되는 문제, 또 차원이 증가하면 공간이 너무 빨리 증가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희소해지는 그런 문제,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모든 객체가 여러 면에서 희소하고 유사하지 않아서 변수 간 식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든
다른 분석을 하던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축으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다고 보면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투영을 했을 때 이쪽 면에서의 데이터 분산, 이쪽 면으로 투영했을 때 분산, 벡터,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투영했을 때 벡터를 보면 이쪽이 가장 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 분포를 다시 보면 이렇게 투영을 한 것을 보면 C1 방향으로 투영한 게 가장 분산이 크죠. 데이터 퍼짐 정도가 큽니다. 그 다음이 직교 방향. 직교 방향이 C2가 되겠고요. 이 P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C3가 되겠죠. 그 다음 방향이. 그 다음에 계속 얘보다 작은 주성분 분석들이 쭉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변경돼 감에 따라서요. 그래서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축으로 데이터의 주성분을 그 순서대로 뽑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면 빨간 선 투영된 요 벡터죠. 투영된 벡터. 투영된 벡터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성분 벡터, 그걸 뽑는 게 이제 주성분이 되는 거고, 지금 요 순간이 가장 분산이 커지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성분은 바로 요 크기가 될 겁니다. 직교하는 방향의 요 빨간 크기들. 그래서 주성분 1과 주성분 2,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주성분 3, 4, 5 이렇게 쭉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분산의 크기들이 작아지겠죠. 독립 변수들 간의 공존성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구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회귀 모델의 목적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y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거죠. 예측의 강도는 보통 결정계수 R2로 표시되며 설명된 분산 또는 결정 강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계수만으로는 모델이 얼마나 잘 지정되었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통은 간과하거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좌측 그림에서 보면 종속 변수를 y라고 하고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력을 가진 독립 변수 x1, x2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x1 케이스 1을 제외하고는 2, 3, 4에는 독립 변수 x1과 x2가 전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죠?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케이스 1인 경우 x2 변수는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y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2 변수는 버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고요. 케이스 1은. 또 두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도 두 변수 모두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다 기여를 하고 있지만 또 기여를 못하는 둘만의 어떤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3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x1 변수와 x2 변수가 전혀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y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다 참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y의 경우에 케이스 4인 경우에 보면 x1하고 x2가 다 y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x2를 보시면 요만큼 뿐이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종속 변수보다는 x1 변수와 이만큼의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공존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크게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원형으로 구성될 수 있는 관계들은 굉장히 많겠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그런 영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케이스들을 그 연구자가 잘 인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인자들, 독립 변수들 간의 어떤 관련성인지,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예, 우리들은 이제껏 이런 것들을 많이 간과했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R2 결정계수 수치만으로, 뭐 결정계수가 뭐 0.85가 나왔다, 0.7 이상이었다, 그래서 유효하다라든가, 숫자만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PCA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 삼아 얘기를 해보면, 주성분 분석은 이제 통계학에서 인자 분석 분야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기법이고요. 이 방법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여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주요 성분, 주성분이 뭐냐? 변수가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미미한 변수들까지 내가 다 고려를 할 것이냐? 예, 그리고 고려 안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표적인 좀 큰 영향을 가진 변수들만 추려내고 싶다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 단계를 보면은 데이터 표준화, 각 변수의 평균을 0으로 맞추고 분산을 1로 주고, 공분산 행렬 계산. 공분산이라는 거는 변수 간에 뭐 x1이 증가할 때 x2도 증가했느냐, x1은 증가하는데 x2는 거꾸로 감소했느냐, 이런 관계들을 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론 모음, 제 섹션에 이론 모음이라고 이제 좋은 그 이론 영상들을 제가 찾아서 링크해 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아까 그 투영에서 벡터를 산출해내는 그런 과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네, 분산이 큰 벡터별로 순으로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고유 벡터를 선택하면 고유 벡터가 바로 주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데이터 변환, 네, 원 데이터를 주성분 공간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주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좀 이론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렌지 3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케글 데이터셋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링크가 뜨고요. 서치 데이터셋 안에서 스트로크 프리딕션 데이터셋, 이렇게 스트로크 프리딕션 데이터셋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오렌지 3 데이터 분석 with 파이썬 이라는 도서에서 다룬 예제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뷰 모어를 눌러보면 속성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컬럼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나오고요. 이게 좋은 게, 이제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번역이 있잖아요. 예,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뭐 고유 식별자, 남성, 여자, 에이지, 뭐 이런 거, 고혈압이 있으면 0, 없으면 1, 없으면 0, 있으면 1이죠. 그리고 레지던스 타입이랄지, 뭐 혈당, 포도당 수치, 체질량 지수, 환자가 뇌졸중을 앓은 경우 1, 아닌 경우 0, 뭐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다 하고요. 여기도 그대로 보여주죠. 심지어는 이제 포션까지 다 보여줘요.
클래스가 몇 퍼센트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해보겠습니다. New를 눌러서 파일은 헬스케어 데이터셋 이렇게 돼 있고요. 설명 안 드린 부분이 URL이 또 있죠. 그래서 콜 앱이나 이런 온라인에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파일을 바로 읽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인식해서 뉴머릭은 뉴머릭, 수치형은 뉴머릭, 카테고리컬은 범주형은 카테고리컬,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렇게 텍스트 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 형 변환이 필요하면 전 시간에 보여드린 에디트 도메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BMI, 이게 체질량 지수인데 널값들이 이렇게 있네요. 널값을 또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5110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CA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컬럼을,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그 다음에 평균 혈당 지수하고 BMI가 지금 수치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쪽에 넣어서 같이 PCA를 할 텐데, 이럴 경우에 중간에 에디트 도메인을 하라고 제가 했었죠. 여기서 BMI는 텍스트가 아니라 누메릭이다 라고 해주면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주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이 있는 독립 변수로는 나이, 평균 혈당치, 이게 평균 혈당치 얘기거든요. 글루코스 레벨,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이렇게 세 가지 변수로 PCA를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널값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에 널값이 있었죠. Impute Missing Variable, 이게 있고요. 자, 에버리지를 쓸 거냐 아니면 리플레이스 랜덤을 할 거냐. 랜덤 밸류는 보통은 그 항목, 지금 체질량이면 체질량 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의 어떤 랜덤 값을 지정해 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원래 기본적인 룰은 그렇고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제외를 시켜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변수 퓨처 통계가 있었죠. 여기서 통계를 해보면 BMI에 미싱이 0%로 이제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적용이 됐으면 PCA를 해야 됩니다. PCA는 타겟 변수가 없죠. 그냥 그 독립 변수들 가지고 주성분을 뽑아보는 거기 때문에 unsupervised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지도 학습의 PCA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바로 PCA 분석을 지금 한 결과죠. PCA를 할 때 아까 이론에서 설명드린 노멀라이즈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 간의 어떤 척도를 표준화해 주기 위한 그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줬을 때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요거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성분이 1
PC1일 때는 50%의 분산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산은 이제 28%. 그러니까 누적되면은 78%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변수까지 취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분산을 78%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성분만으로, 변수만으로요. 세 가지 변수를 하면 거의 100%가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노멀라이즈 베리어블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 테이블 보면, 자, 이 세 개의 age, 나이하고 평균 혈당치하고 체질량 지수, 이 세 가지 변수가 PC1과 PC2의 두 가지로 축소가 된 거예요, 차원이. 세 개 차원에서 두 개 차원으로 이제 축소가 된 겁니다. 산점도로 가시화를 해보면, 나이와 평균 혈당치,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평균 혈당 수치는 당연히 올라가네요. 그리고 지금 분석한 PC1하고 PC2를 그려보면 주성분 1하고 2의 값이 이렇게 몰려 있을수록 이제 뇌졸중 환자의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뭐 회귀 모델을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성분 분석을 오렌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또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